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불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불자 여러분, 마음이 분별망상을 멈추고 무의심에 도달하면 이 우주에 가득한 생명 에너지들이 몸으로 들어와서 몸 내부의 에너지들과 융합하게 됩니다. 이때 호흡도 저절로 자연스러운 무의호흡이 이루어집니다. 이 우주의 생명 에너지가 대우주의 자연법칙에 따라서 우리 인체와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융합될 때 몸속에 흐르는 생명 에너지들은 육체의 생명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고 보존시켜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인체의 기능들을 변화시켜서 몸과 마음에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켜서 성자가 될 수 있는 몸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이오 피드백을 개척한 엘머 그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리적 변화는 반드시 정신적, 감정적 변화를 수반하고 또 정신적, 감정적 변화 또한 생리적 변화를 수반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음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 속에 있는 몸과 마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심, 무의심의 경지에 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완된 몸과 마음을 만들어서 조화롭게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완된 몸과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 참선을 통해서 선정산매를 이루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얻어서 몸이 이완되어 자율신경계를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 이 선정산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자율신경계 중에서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몸을 이완 상태로 만들어서 뇌파를 안정시키고 또 심장 박동수를 줄이고 호흡률을 줄여서 몸속 생명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안정을 얻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과 마음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생명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운행시키는 법, 생명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운행시키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심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 불의의 관계이기 때문에 몸 상태가 나쁘면 마음도 나빠지고 마음이 불안정하게 되면 몸의 상태가 나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술이나 마약을 먹게 되면 몸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따라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몸의 이완과 경직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은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행복하거나 기분이 좋아지게 되면 몸에서는 엔돌핀이나 세라토닌 같은 호르몬들이 분비되어서 몸을 이완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세포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반대로 마음의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켜서 불안해지면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몸을 경직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서 세포들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이처럼 몸은 마음의 심리 현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마음은 몸의 경직과 이완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경직과 이완 상태에 따라서 몸에서는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몸의 상태도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마음과 다양한 몸의 상태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심을 얻어서
무의도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이 조절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몸 안에 다양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각기관이 일체의 대상 경계를 상대해서 접촉할 때 마음이 생겨나서 먼저 이를 인식하고 분별하면서 이에 대한 느낌이나 정보를 몸으로 보내줘가지고 몸이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생리기관에 항상 다양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보내주는 신호들 중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있고 부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어떠한 신호를 주느냐에 따라서 몸은 이완되기도 하고 아니면 경직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따라서 스스로 자율신경계를 조절하여서 여러 종류의 호르몬들을 분비하면서 자기 방어 체계를 갖기도 하고 이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조절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긍정적이고 행복한 신호만을 몸에 보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항상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긴장하거나 경직됨이 없이 이완 상태를 분명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몸의 이완 상태가 지속되어 유지되게 된다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60조 개의 세포들과 생리기관들은 긴장과 경직이 해소되기 때문에 긴장과 경직에 따라서 일어난 증상들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산소를 섭취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또 면역 기능들이 활성화되고 또 안정된 뇌파 활동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은 모두 내적으로 안정된 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1960년대 후반에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온 이 하버드 대학교 심신의학 연구소의 허버트 벤슨 박사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박동수나 신진대사율 그리고 호흡률을 감소시키는 등의 생리적 변화를 유발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1975년에는 허버트 벤슨 박사가 발표한 이완 반응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명상 수행을 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이 심리적 생리적 반응은 부교감 신경계 활동이 높아져서 생리적 저대사 상태, 즉 심리적 안정감과 평온감이 나타나서 스트레스에 따른 교감 신경계 반응을 차단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또 1995년에 발표한 미국 정신신체의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계의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절하여 자율신경계의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게 된다면 우리 몸은 이완되고 이러한 이완 반응으로 교감신경계의 작용을 차단하여서 몸의 기능을 본래의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산매의 경지는 본질적으로 아주 맑고 밝은 마음 상태와 함께 긴장이 완전히 풀어진 몸의 이완 상태입니다. 이러한 선정산매의 상태는 허버트 벤슨 박사가 말하는 이완 반응과 매우 유사합니다. 선정산매 중에서 전반적인 뇌의 활동은 줄어들지만은 알아차림과 이 주의 집중과 관련이 있는 뇌 부위와 자율신경계 조절을 하는 중추는 활성 상태를 보이면서 활동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러한 이완 상태가 바로 선에서 말하는 성성적적, 즉 마음은 새벽별처럼 또렷하면서도 몸은 고요하기 이를 데 없는
적정의 상태가 지속되는 성정의 경지인 것입니다. 이 선정산매를 통해서 이완 상태가 된다면 몸은 스스로 신진대사의 비율을 낮추어서 산소 사용량과 이산화탄소의 배출 비율이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심장 박동이 느려지게 되고 호흡수와 호흡량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몸의 에너지를 덜 소비하면서 에너지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탈 열반을 정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과 마음을 조화로운 이완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불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마음을 조절하여서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몸을 이완시키고 또 그 이완 반응으로서 몸의 기능을 본래의 정상 체계로 회복시켜서 무의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조절하고 닦아서 공적영지의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공적영지 상태가 되면 그 마음으로 맑은 지각을 유지한 채 생명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몸의 주요점을 집중 관찰을 통해서 생명 에너지인 진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서 생명 에너지가 활성화되어서 진기가 생성되면 이 진기들을 에너지 순환 경로에 따라서 운행시켜서 자율신경계의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면서 몸의 이완을 얻고 그 이완 반응으로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은 내관 수행의 하나라서 몸과 기를 관찰하는 수행법인데 이는 도가의 선도 수행에서는 소주촌 수행이라고도 하고 단전호흡 수련에서는 임동맥 운기법이라고도 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러한 실천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째, 공적영지의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맑은 지각을 유지한 채 주요 지점을 알아차림하는 언념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알아차림하는 지각을 할 때 평등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천하게 된다면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 에너지들은 활성화되어서 우주의 생명 에너지들을 몸 안으로 받아들여서 융합시키고 이에 따라서 진기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진기를 운행시켜서 온몸의 구석구석 세포에게 전달시켜서 60조 개의 세포들에게 에너지가 듬뿍 가게 된다면 몸은 조화하게 되면 말할 것도 없고 세포들은 즐거워하게 되고 결국 편안한 마음을 얻어서 무의도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러한 수행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적영지의 마음을 만들어서 몸속에 갖추어진 생명 에너지의 주요한 지점을 자극시키면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기가 발생되고 이를 축적시키고 온몸으로 운행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적영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몸의 주요 지점을 집중적으로 관찰한다고 해도 진기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적영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경직된 몸의 근육과 긴장된 신경들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먼저 가장 행복한 미소를 만들어서 그 미소 띤 마음으로 그 에너지를 눈으로 보내서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양쪽 입술 끝을 귀로 끌어올리는 듯한 환한 미소를 만들어서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마음과 함께 눈으로 보낸다는 생각으로 의식을 눈에 집중하면서 눈을 편안히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의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
온몸의 신경계 전체를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에는 자율신경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있는 이 자율신경계의 연결고리를 통하게 된다면은 감정의 전 영역과 신경계에 연결된 직접적인 신체 반응을 조절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두 신경계는 신체의 모든 인체의 모든 기관과 뇌분비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눈을 이완시키게 되면 자율신경계의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온몸으로 뻗어있는 인체의 장기들과 세포들의 긴장과 경직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행복한 미소와 마음으로 눈의 집중을 통해서 몸이 충분히 이완되었고 편안해졌다면 이때는 눈을 조용히 감은 채 천천히 눈에 집중했던 의념을 평등심을 유지한 채 몸의 정중앙선을 따라서 저 아래로 천천히 내려보내면서 배꼽에 그 마음의 빛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이 배꼽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도 배꼽에 집중을 해야 하고 수행을 마칠 때도 배꼽에서 끝을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꼽은 생명 에너지가 가득한 발전소이기 때문입니다. 배꼽의 의념을 집중하는 방법은 먼저 공적 영지의 의념으로서 밝은 지각을 유지한 채 배꼽을 눈빛, 이 안광으로 비추고 느낌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눈을 떠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은 채 눈의 안광의 빛만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때는 오직 평등심을 유지하고 오직 비춤과 알아차림만이 또렷이 있어야 합니다. 공적 영지의 상태에서 평등심을 유지한 채 알아차림을 지속시켜 나가게 되면은 배꼽에서 따뜻한 온기나 이 단단하면서도 이 둥근 모양의 확장감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때 그 힘을 천천히 배꼽 아래에 있는 단전으로 밀어서 옮겨가야 합니다. 이 단전으로 옮겨갈 때는 공적 영지의 의념과 마음의 눈빛인 안광과 또 배꼽에서 발생한 생명 에너지와 모두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이동시켜야 합니다. 단전은 배꼽 아래 약 한 3.8cm 정도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데 이곳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기해열, 성문열, 관원열이 있습니다. 이곳을 맑은 지각을 유지한 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하게 되면 또 편안하게 관조하게 되면 이곳에서는 따뜻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에너지와 함께 알아차림과 주의 집중하는 의념을 그 다음에 주요 지점인 회음열이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서 관조해야 합니다. 회음열은 몸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많은 혈관과 신경들의 최말단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음열에서 관조했을 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때까지 집중해서 관조해야 합니다. 이 회음열은 몸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과 신경들의 말단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까딱하면 단전에서 발생한 이 에너지들이 회음열에서 잃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음열에서
따뜻한 기운을 느낄 때까지 언염을 집중해서 관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모으고 각성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은 사람에 따라서 인체에 들어있는 생명 에너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전생의 업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만약에 이 회음열을 너무 오랫동안 집중하게 될 경우에는 에너지가 갑자기 만들어지고 상승해서 정식 경로로 흐르지 않고 머리의 정수리로 바로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회음열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다음은 발생한 에너지와 함께 언염을 회음열 뒤쪽에 위치한 꼬리뼈의 미추골이라고 불리는 그 지점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 미추골은 태화된 꼬리뼈의 끝부분입니다. 이 미추골에서 이 발생한 생명 에너지들은 중추신경이 있는 몸속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첫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추골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꼽이나 단전이나 회음열에서 만들어진 생명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이 미추골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충분한 에너지가 만들어져야만 미추골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명 에너지가 약해서 미추골을 뚫지 못하게 된다면 생명 에너지를 중추신경계를 거쳐서 뇌 속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추골은 생명 에너지가 몸에서 발생했을 때 중추신경계를 거쳐서 두뇌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최초의 관문이 바로 미추골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첫 관문인 것입니다. 이때 생명 에너지들이 느낌은 따뜻하고 아주 온화한 기운인데 백회인 이 머리 정수리에 도착하게 되면 이 생명 에너지들은 아주 차가운 기운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수성화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 에너지가 미추골을 뚫고 요추를 거쳐서 중추신경계를 거쳐 흘러 들어갈 때는 신경계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과 경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모두 무시해버리고 평등심을 유지하면서 오직 비춤과 알아차림만 있는 관조만 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에 욕망을 일으키거나 또 덩어리의 전체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거나 또 혹은 덩어리 등판을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듯한 뜨거움이 함께 일어나서 온몸이 땀으로 적셔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모두 생명 에너지가 요추와 척추관을 통과해서 중추신경계를 건드리며 지나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좋은 징조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 발생한 생명 에너지들과 함께 언염을 두 번째 관문인 명문열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 명문열은 생명의 문이라고도 하는데 선도수행에서는 협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문열의 위치는 요추 2번과 3번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명문열을 양쪽 신장 콩팥 사이 가운데 지점에 있기 때문에 신장 콩팥의 힘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왼쪽 콩팥에는 음의 기운을 띠고 있고 오른쪽 콩팥에는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데 그 중심점이 양쪽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자리가 바로 명문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문열은 신체상의 가장 중요한 힘의 지점이고 조화의 지점이고 음의 힘을 갖고 있고 양의 힘을 갖고 있으면서 머리에 과도하게 넘치는 양의 에너지를 냉각시키는 안전장치가 들어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만약에 명문열을 의식을 집중하게 되면 그 힘이 척추를 타고 정수리로 올라가게 되거나 아니면 척추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발의 용천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발생한 에너지가 머리 위로 막 치솟게 되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아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 발생한 생명 에너지와 함께 언염을 척추 11번이 위치한 척중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척중이 위치하는 곳에는 부신이 있습니다.
양쪽 부신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경혈입니다. 이 척중을 집중적으로 관주하게 되면 부신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부신에서는 천연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시켜냅니다. 이 천연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은 일체의 활성도를 높이고 염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우리 인간들의 감정과 신체의 미세 기능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이 허약하거나 병이 들었을 때는 언제라도 이 흉추 11번 이 점을 아주 집중해서 관주하는 수행을 하게 되면 아주 큰 효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이 수련을 할 때 너무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젊은 사람이거나 초심자들이 잠들기 전에 이 척중의 의식을 집중하는 수행을 할 경우에는 신경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잠이 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척중의 의식을 집중하게 되면 췌장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신과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혈당치를 아주 정상화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척중에 언염을 계속 집중하게 되면 힘이 모아져서 그 힘이 점점 머리로 향해서 생명 에너지 흐름을 머리 쪽으로 밀어 올리게 됩니다. 이 척중에서 생겨난 힘은 그냥 순간에 만들어진 힘이 아니라 배꼽과 단전에서 생겨난 생명 에너지들이 꼬리뼈인 미추골을 뚫고 또 그에 따라 생긴 에너지와 그리고 명문열에서 생긴 에너지들이 모두 모여서 융합된 생명 에너지의 복합체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발생한 생명 에너지와 함께 언염을 머리 뒤쪽에 푹 들어간 자리, 이곳은 옥침이라고 하는데 소뇌와 연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곳으로 에너지를 이동시킵니다. 이 자리는 소뇌와 연수가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해서 관주하게 되면 호흡과 심장의 박동과 그리고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침관은 세 번째 관문이라고 합니다. 만들어진 생성된 생명 에너지가 척주관을 지나서 옥침에 도달해서 옥침 관문을 뚫으려고 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제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천둥을 치는 듯한 굉음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아주 알 수 없는 큰 새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기도 하고 또는 호흡이 끊어지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몸이 빳빳하게 굳어버리는 듯한 이러한 신체적 변화들이 환청과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고 모든 생사를 부처님께 맡겨버리고 죽음을 초월해서 그냥 열심히 정진하게 되면 반드시 불자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만약에 어깨와 등 뒤쪽에서 통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이 척중을 뚫고 생명 에너지가 옥침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게으르지 말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계속 수련을 해나가게 되면 차츰차츰 고통이 완화되면서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게 되어서 완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머릿속으로 들어간 생명 에너지가 흐르지 않고 머릿속에 정치하게 되면 두통이나 구토 또는 환각, 환청, 또 불면증, 정서불안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발생한 이 생명 에너지와 함께 언염을 이제 옥침에서 백회로 이동시키게 합니다. 백회는 도가 선도에서 이완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대뇌의 중심을 말합니다. 이 대뇌에는 송과선이 있는 자리로서 중뇌 바로 위에 위치합니다. 이 백회의 의식을 집중하게 되면 어떤 압력 따위가 머릿속에 생겨나서 확장되는 듯한 느낌이 생겨나는데 이곳이 바로 힘이 흐르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때는 즉시 다음 지점으로 그 집중하는 힘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집중하는 힘이 중내와 송가선 부위를 통과해 지나갈 때 어떤 압박감이나 앞뒤로 밀어내는 듯한 압력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졸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불자 여러분, 이 생명 에너지가 옥침을 뚫고 소의 연수를 지나서 두뇌 속으로 들어와 백회에 도달하게 되면 이 송가체를 자극하게 되는데, 이 송가체는 몸에 필요한 호르몬들을 분비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이 뇌의 송가체에서는 멜라토닌과 같은 이완 호르몬들이 분비되기 때문에 생리적 변화를 통한 마음의 치유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음이 알파파와 세타파의 경계 영역에서는 멜라토닌 분비가 아주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집중할 때 때로 환청 환각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는 머릿속에 혈액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 에너지가 이 백회를 자유롭게 통과하게 되면 환각 증세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로 흘러 들어가는 혈액량이 늘어나게 되면 첫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눈이 충혈되고 그 힘이 머릿속에 정체되게 되면은 빛을 보게 되거나 무지개 같은 색채를 보게 되거나 또는 태양이나 달이나 아니면 눈앞에 반짝반짝 거리는 별 등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환상일 뿐입니다. 어떠한 경기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불자 여러분들은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평등심을 유지하면서 맑은 지각을 유지한 채 알아차림과 집중만을 지속하며 관조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생명 에너지가 두뇌 속으로 지나갈 때 이 기라는 물질이 진동으로 인해서 신경세포들을 또 감각세포들을 건드려서 변조를 일으켜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다른 모습들을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현상들이 실상인 줄 믿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 알아차림과 주의 집중하는 언념을 생명 에너지와 함께 이 양눈썹 사이에 있는 인당이라는 곳으로 이동시켜서 관조해야 합니다. 이 인당은 불자 여러분, 뇌하수체가 있는 곳입니다. 이 뇌하수체는 내분비 호르몬 샘들을 조절하고 정상적인 성장과 생식 기능 그리고 부신과 갑상선까지도 관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인당은 뇌의 전두엽을 관장하기 때문에 사랑이나 자비, 인간의 사랑 이러한 등의 아주 지성적인 감성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읽고 생각하며 공부하는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인당에 있는 이 뇌하수체와 이 백회에 있는 송가체는 생명 에너지를 생성시키고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발전소입니다. 또한 생명 에너지 힘이 경도를 따라서 흐르는지 어떤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두 지점입니다. 다른 지점에서는 그 생명 에너지가 감지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나 이 백회와 이 인당에서는 부근에 이렇게 가벼운 손을 지감을 시켜보면 실제로 생명 에너지가 단전을 통해서 척추를 뚫고 이곳으로 왔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수련자는 스스로 백회의 송가체와 인당의 이 뇌하수체 이 두 지점을 이용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이 생명 에너지가 순환을 하면서 힘이 흐르고 있는지를 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곳을 주의 깊게 아주 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불자 여러분, 그 다음은 이제 이 연염과 발생한 생명 에너지들을 이 인당에서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서 입천장 안쪽에 있는 천지라는 곳으로 이동시켜서 관조해야 합니다. 이곳 입천장에 위치한 천지라는 혈자리는 바로 단전에서 꼬리뼈를 뚫고 척추를 통해서 백회를 돌아서 내려오는 동맥과 그 다음에 아랫입술 아래로 내려가는 인맥을 연결시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혀는 이 동맥과 인맥을
완전한 순환 회로가 되게 하는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그래서 제대로 수행을 하게 되었을 때 생명에너지가 척추를 뚫고 백회를 거쳐서 인당을 지나 입천장에 도달했기 때문에 혀끝을 입천장에 갖다 대게 되면 수많은 전기가 흘러서 온몸이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입안에서는 침이 가득하게 고여서 막 흐를 정도로 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때는 모아서 꿀떡꿀떡꿀떡 삼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생긴 이 침은 감로라고 합니다. 몸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보약인 것입니다. 자, 불자 여러분, 다음은 이 알아차림과 주의 집중하는 언염을 생명 에너지와 함께 이 목에 있는 성기혈 자리로 이동시켜서 맑은 지각을 유지한 채 목을 관조해야 합니다. 이 목에 위치한 이 성기라는 혈자리는 갑상선과 부갑상선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기라는 목 부위를 관조하게 되면 갑상선을 자극하여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갑상선 호르몬에는 다른 기능도 있지만 성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포의 산소 소비, 즉 조직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목에 위치하고 있는 이 생명 에너지를 언염과 함께 맑은 지각을 유지한 채 평등심을 지키면서 쭉 아래로 양유두 정가운데 있는 전중혈이라는 흉선이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곳 전중혈은 호르몬샘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강력한 생명력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대부분 초심자들이 이곳을 집중한다 하더라도 쉽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곳 전중혈을 집중하게 되면 많은 에너지들을 생성시켜서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데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슴에 있는 전중혈에 너무 오랫동안 집중하게 되면 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이 발생하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면 이 발생한 에너지가 심낭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의 고동이 빨라지고 호흡 곤란과 왼쪽 상부 가슴과 흉골에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중혈에서 집중하다가 뜨거움을 느끼거나 가슴이 확장되는 듯한 느낌이 일어나게 되면 집중을 멈추고 곧바로 다음 단계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 다음 단계는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명치와 배꼽의 중간 지점인 중안입니다. 이 발생한 에너지와 언염과 함께 이 중안으로 이동시켜서 이 중안을 맑은 지각을 유지하면서 관조해야 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곳 중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초급 수행을 마치고 중급 수행을 지나서 완전한 심화된 고급 수행을 할 때 하단전을 지나서 중단전에 놓고 공부를 할 때 단계에서 우리가 기준점을 삼는 것이 바로 이 중안입니다. 이 중안에는 비장이나 부신이나 췌장이나 위장이 있는 곳의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집중하게 되면 위장이나 소화기 계통에 문제점을 가진 사람은 자주 트림이나 하품을 하게 되면서 위 속에 들어있는 가스들을 바깥으로 독소들을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중안을 집중해서 관조하게 되면 침의 분비를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입안에 침이 마르게 되는데 이 중안을 집중해서 관조하게 되면 침을 많이 만들게 되어서 이 침으로 인해서 소화기 계통의 질환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련을 마칠 때는 이 언염과 발생한 생명 에너지를 중안에서 배꼽으로 이동시켜서 단전으로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몸 안으로 흡수시키게 합니다. 이때 요령은 왼손을 배꼽에 대고 오른손을 왼손 위에 포개어 붙이고는
남자는 시계 방향으로 작은 원을 그리면서 서서히 큰 원을 그리며 오른쪽으로 36번을 돌리고 다시 왼쪽으로 큰 원을 그리면서 작은 원을 그리면서 서서히 24번을 돌리고 난 후에 심호흡을 30번 한 후에 마칩니다. 여자 불자님들께서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먼저 왼쪽으로 36번을 돌리고 난 후에 다시 오른쪽으로 24번을 돌린 후에 심호흡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선정산매를 위한 몸과 마음의 조화를 돕기 위해서 생명에너지를 활성화시켜서 운행시키는 관조수행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과 마음이 조화롭지 않고서는 기쁜 산매에 들 수 없고, 기쁜 산매에 들지 않고서는 무의심에 도달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께서는 이 진심법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무의심을 이루어 해탈열반을 정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올바른 방법에 따라서 에너지를 운행시켜서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상태를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심법문에서 배운 생명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과 주요 에너지 지점들을 불자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셔서 믿고 열심히 정진하신다면 반드시 큰 도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믿고 열심히 정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진심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성불합시다.